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68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88페이지 펴시면요. 자,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차익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구조, 필요경비 계산 원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양도가액에서요. 양도하는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죠.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럴 때 양도차익 구할 때 우리 필요경비요. 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우리가 양도비용 합한금액 있죠. 이걸 우리가 필요경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 감, 환, 기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그러면 부정탄다? 3, 7, 1. 그래서 맨 위에 3%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3, 7, 1 이거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죠. 매감환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 합계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비용 합한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걸 했었고 오늘은 이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자, 양도가액, 실제 양도한 가액, 취득가액, 실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그럼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 필요경비 항목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교재 688페이지 여러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양도가액 있죠? 자, 요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양도가액은 우리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가액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양도하는 가액인데, 자, 그래서 양도하는 가액이죠. 실제 양도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그럴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을 우리가 이제 총 수익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는데, 자, 보세요. 양도가액 되는데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실제 양도한 가액이에요. 근데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건데,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정답 중은 아니고 28회 때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고주자가 양도속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당 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것을 양도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요. 법인세법 2조 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어떤 주주가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자, 그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고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인해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같은 법정에 따른 여기요. 이 52조,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요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요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법인세법과 관련한 거라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했다. 어떤 주주가 그러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밑줄은 여러분, 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밑줄,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떤 거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요 시가라는 것을 이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요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밑줄이야. 자, 그래서 그 1번에 여러분 있잖아요. 1번에 자, 박스 안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1번에서 거의 첫 번째 줄 중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그 아랫줄에 양도한 경우 밑줄이고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밑줄이야. 자, 이 시가라는 것을 이때는 양도가격으로 해서 요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관계 법인 외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요거는 이제 요 상속증여세법의 요 규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양수하거나 이 관련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건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한 거라 그냥 요거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특수관계 법인 외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그랬을 때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이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가액을.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상속증여세법을 설명 많이 드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라 이해까지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이 정도 한번 봅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다거나 그럴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양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관계 법인 외자에게 양도했을 때 뭐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필요경비요. 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이고, 여기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취득가액이 있죠. 이 취득가액에 자, 보시니까 취득가액에 지적재수에 관한, 거기 보세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비과세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를 다시 확정했어요.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죠. 그럼 지난주에 배운 게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토지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공부상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공부상 줄어든 면적만큼을 주는데 보상금을, 그 조정금을 받고 공부상 면적을 이전했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지만, 자, 실제 토지를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토지를 실제 취득하면서 자,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대가를 주고요. 자, 요걸 취득했어요. 그러면 요 공부상 면적을, 그랬다가 나중에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팔 때,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결론만 알았어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 요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한다는 거. 바꾸면 뻔하죠. 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요거.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가지고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자, 내가 예전에 그 사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거, 특히 이제 건물을 건축했다, 신축했다 그럴 때는 그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치의 비용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신축했을 때는 그 신축하는 데 들어간 일치의 비용을 여러분들 증비용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또 보시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과 요거는 포함하는데, 현저가 차린 차금 또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요 재화를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요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현재가치 할인차익은 포함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은 또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만 살짝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가치 할인차익이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보세요. 처음 듣는 분은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10억이에요. 근데 10억 원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주기로 해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돈이 그 돈이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게 주려고 하니까 1 플러스 R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학교론 시간에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억 2천이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사실 현재가치 할인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회계 그런 게 좀 지식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회계 쪽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우리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비슷한 예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10억 2천이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당겨보면 빠지는 차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 빠지죠? 결국 이 사람이 요거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 비용을 요것도 내고 취득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을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번 순환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우리 오늘 배우게 될 건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 저게 어떤 건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건데 미리 한 가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 을은 이것을 양도하는데 제3자에게요. 갑한테 취득해서 1억 5천에 취득해서 병한테 양도할 때 3억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을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양도 가격은 3억이고 취득 가격은 1억 5천이요.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양도책 1억 5천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신고를 해요.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을 했어요. 지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요. 얘기가 틀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들만 있고 법 없이도 살고 다들 규칙을 잘 지키고 진짜 동생 1억짜리는 실제로 형이 5천을 더 얹어서 이렇게 사주고 다 그래요. 의뢰이 진짜 실제로 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특례가 나왔을 리가 없어요. 자, 이 특례는 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실제로 5천을 더 얹어서 1억 5천에 샀다기보다는 계약서상으로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서로 짜고서. 그래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데 특수관계자는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해? 그러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요.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난지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난지 따져요. 시가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냐면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네요. 3억. 취득가격을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1억. 그래서 양도책은 얼마? 2억. 이런 식으로 다시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 같으면 시가초가액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결론만 알아둡니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거 이자액 상득받거나 비용인데 포함하고 폐 없이 잔존재 부과된 부가치세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요. 근데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초가액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형이 시가초가액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속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에는요. 필요경비에는 매입가액이요. 자, 이건 이제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서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역공사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하여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밑줄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입가액이요. 내가 예전에 그 자산을 만약에 4억 5천에 샀다? 매입한 가격 4억 5천.
거기다가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인데 취득세라든가 이런 취득 관련한 조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세금, 또 공과금, 또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들었다,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수수료, 또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이렇게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이런 부대 비용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 자, 쭉 눈에 익혀두시고요. 근데 거기 자 박스 안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줄이죠 당연히. 자, 취득 관련한 세금은 포함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이고요. 자, 포함되는 것들 눈에 익혀두시면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딱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니까요.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어요? 또는 화해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취득하면서 들어간 이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거기 교재 그 가로 아래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써놓으셔야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내용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요, 소송 하해 비용을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 또 포함되는 것들 눈에 익혀두셔야 되는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액 상당액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요. 야, 이 대금을 그냥 4년 동안 자, 매달 나눠서 이게 분할 납부하자. 그 대신 내가 저 대금을 나눠서 지급할게. 대신 이자는 묻혀야 되겠죠? 이자는 15%로 하자. 그러면 자, 결국은 그 15% 이자도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액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런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합니다. 자, 근데요, 거기 박스에 또 나와 있죠? 지연이자, 연체이자요. 자, 지연이자, 연체이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나,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 이런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왜 여러분들 그 노원 제가 우리 대출 받아 집 샀죠? 그렇게 했더니 지난번에는 보니까 거의 한 두 분만 그렇다고 꼭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만히 계셨잖아요. 현금부자들, 노원에 그냥 현금부자들만 모여가지고 여기, 그죠? 집 살 때 같은 사실 때 하나도 대출 없이 그냥 다 현금으로 다 사셨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두 분만 대답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사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몇몇 분만, 그지? 대출 받아 집 샀구만. 그리고 거기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주변들이 다 부자예요. 잘 봐도 다들 현금부자들이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수강생분한테 왜 대답 안 해요? 내가 장난으로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는데, 어떡하네, 이런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라든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그리고 6번이요.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거기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보세요. 5번과 6번은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다가도 그렇고 6번에다가도 그렇고 써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전부 다 보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지금 회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회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으시고 우리는 그 대략적인 구조만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5번을 볼게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아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예상 이자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법정 이자하고 이 차이점 차이에 관한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가액이라는 것을요, 가계연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그런데 자, 그랬고 했는데, 그럴 때는 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 공제합니다. 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거.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이요. 그 다음에 689페이지 동그라미 6번을 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역시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다시 68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줄 끝에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몇 줄이고요. 자, 가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몇 줄이요. 그리고 689페이지 자, 또 역시 첫 번째 줄 중간에 양도자산 보유한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몇 줄. 또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몇 줄이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그렇다는 얘기.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요 부분 강의했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수강생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주 수강생이었었는데, 예전에 수강생 빽빽인 속에서 갑자기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수강생이 썼다 그랬잖아요. 예? 탁 털어져가지고 칙 하면서 그냥 그랬었는데, 말이 어려울 것도 없죠, 여러분들. 잘 몰라도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감가상각비든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공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이건 반복되네요. 자, 보유한 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가액을 가계연도 사업소득 계산 필요경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다는 얘기. 자, 요거를 갖다가 요거 반복해서 집어넣어 버렸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한다. 그래서 이 특이하게 이게 이제 거기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재. 이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거 요거 그냥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짝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한번 28회 때 지문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특이하게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요, 특이하게도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만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자,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포함 여부,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계실 또는 증여연재,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이거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격을 어떤 거로 할 거냐. 상속증여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격이 얼마예요? 빵원. 그럼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걸로 할 거냐. 자, 상속계실 또는 증여연재. 여기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줄것이고요. 자,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뭐 8년 전, 9년 전에 또 5년 전에 증여받았을 때 예를 들자면 그 상속계실 증여연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요, 어떻게 바꾸냐면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 이렇게 바꿔요. 우리 세법은 항상 그 시점이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서 바꾸는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로 바꿔요. 그 X라는 거요. 그래서 요 상속 개실 현재 또는 증여일 현재지, 요거 비추고 놓고 여러분, 요거 양도일 현재 X요. 양도일 X, 등기일 X입니다. 양도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 예전에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데요. 쭉 밑줄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추계 방법으로 정한 가격으로 한다. 바꿔요. 추계 방법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건데 이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계 방법으로 한 거 아니고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시가를 말해요. 이게 시가. 우리가 이때 시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세하고는 달라요. 시가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상속개실 전후 6개월 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유사 매매가 있었어요. 그럼 매매 사례가예요. 또는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이 있어요. 그럼 감정가액의 평균에 또 수용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보상금액, 공매나 경매 경우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등이 있었다. 그게 시가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평가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준시가로 하거든요. 기준시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서 기준시가로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 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건데 이거 상속증여세법에서 나오는 거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우리는 요 내용인데 바꾼다 그러면 상속개실 증여일 현재인데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바꿀 수 있고 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을 예전에 상속증여 받았을 당시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파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추계 방법으로 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걸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니까 기납부한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체크죠, 여러분들?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자, 또 기납부한 증여세나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요, 이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해요,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는 근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데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율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한 이율과세 특례 정도 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기납부한 예전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함한다는다? 안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주요 세금만 부가세는 빼놓고 주요 세금만 보면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고 기납부한 상속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고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4번이요. 이거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포함합니다. 자, 근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해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데 이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미 자, 부가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았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고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건 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면세학자로 전환되면 요거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부가시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4번, 5번 같은 것은 부가시세 관련한 것은 참고서로 한번 보시고요. 양가로 2번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눈에 잘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포함되는 것들 이해하면서 쭉 익혀두시되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여러분들. 자, 특히 아까 지적재해소에 관한 특별법규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거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주택구입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이자액 상당에 포함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 화해 비용이나 또는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나 또는 감가상각비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양도계산 시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에 있어서는 아까 금방 복습했어요. 취득 관련한 조세, 취득세, 등록민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포함하지 않고 또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을 보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 이거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인데 이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 보유하면서 있죠.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뭐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자산가치 증가 비용,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들어가는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자세히 법령에 보면요,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눈에 한번 쭉 익혀두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비용, 또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요.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뭐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생활 관련해서 보시면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발코니 확장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요. 대대적으로 집을 수리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취득 후 또 보세요.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이요.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야,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응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라.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응수하면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이런 비용 있죠?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소송화해 비용,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소송을 통해서 주겠다? 그럼 취득가액에 소송화해 비용 포함했죠? 이거는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이고 또 자,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죠. 이렇게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되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들어간 부담금 이런 것들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면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를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면 부담금 부담했거든요. 이런 것들.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근데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처럼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은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이런 것도 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5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내용은 이런 것들은 자,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그냥 예규 같은 거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이에요. 내 토지에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토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들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도로 시설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 비용. 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당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자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요, 그 도로로 된 토지가액 자체를 또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요.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축대 쌓고 모았고 그 토지, 여러분들 공법 배우는 이 사방사업 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은 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내 토지 이용이 편의가 되어지고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죠. 자, 들어간 돈이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둡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동그라미 6번은 공시법 같은 법률에 따라 토지등이 협의회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이런 거 포함합니다. 그래서 밑줄은 여러분들이 자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밑줄이요. 비용별 포함하는데 이런 것도. 근데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한대요. 이거 뭐예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예? 이거. 자,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자, 그래서 밑줄이요 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활비용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단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쭉 포함되는 것들,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될 수 들어가는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실생 관련해서 여러분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같은 거 포함하고, 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하해비용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나오죠?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얘는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자본적 지출액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포함하는데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이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포함하지 않은데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함에 들어간 비용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수업에 소개해드렸는데, 아니 페인트를요, 저 건물이 이렇게 이제 페인트 오래되고 낡고 얼룩지고 막 그래서 후주근했었는데 페인트 싹 칠하면 산뜻하게 보이니까 팔 때 좀 새 건물처럼 이렇게 산뜻하게 보니까 좀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원래 페인트 건물 지었을 때 깨끗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방수 비용. 예,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에서 막 물이 흐르고 이랬습니까? 아, 그랬으면 난리 나는 거지 뭐. 자, 근데 어떤 간에 처음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오래되다 보면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닙니다. 도배장판 비용, 멀쩡했잖아요. 도배장판. 그랬다가 지저분해지니까 전기 교체 비용 같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 비용이요. 어떤 거냐? 양도 직접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만 포함해요. 양도 직접 비용만. 그래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 그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예로 그냥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또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하면서 중개 수수료 냈어요? 그럼 취득가액에. 팔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 비용에 포함하고요. 매매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소송비 등의 명도비용 같은 이런 것들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눈에 익혀둡니다. 비용비에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교재거기 양도 직접 비용 얘들 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있잖아요.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도 자, 주식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이죠.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인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어떤 거냐면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유택 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면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요. 자, 우리가 토지 건물 취득할 때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바로 만기 전에 바로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만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깡 비용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 채권 매각 자산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채권 매각 자산도 양도 비용에 포함한다. 자, 알아두시고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것들 양도 간접 비용이요. 꼭 양도 간접 비용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매매 계약 해지 양도 간접 비용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 또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매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라든가 이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 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매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이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적격 증빙 등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2번 최근에 나왔는데요. 적격 증빙 등 한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거 양도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헷갈리는 불포함 때문에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어떤 거냐면 적격 증빙이요.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최근에요.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적격 증빙만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적격 증빙만 인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이런 것들만 적격 증빙 서류로 인정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 계좌 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게 있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 못했다 그러면 금융거래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줬는지 견적서, 그리고 금융계좌 돈 보낸 거, 자, 공사대금을 보낸 금융계좌 이런 것들의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이것도 시험에 또 나왔었죠, 최근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청에서 이거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자, 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슬슬 체크하고 눈에 자꾸 익혀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자, 눈을 뜨시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 계산한 필요경비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운동 금방 쉴 거예요. 자, 목운동 한번 합니다. 목운동.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비도 오고, 이쪽 동네는 비가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저 아침에 오는데 지금 계속 막 저 비 내리는 데다가 사고 나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 저희 동네 쪽에서 엄청 정체가 돼가지고 저기 있었는데, 자, 그 꼼짝도 못하고 막 차가 그냥 서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근데 여기 그 저 사패산 이쪽 그 사패산 쪽 북한산 쪽 오니까 사패산 쪽 넘어오니까 여기는 땅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이 그죠?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지금. 자, 690페이지 봅니다.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있잖아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이것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금 다 설명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포함되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한다고 그랬죠?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 이런 것들 포함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또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같은 거라든가 컨설팅 비용, 취득하면서 들어간 이런 조세뿐만 아니라 공과금, 부대비용 포함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한다 그랬죠? 또 취득 시 발생한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포함한다 그랬죠? 취득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요.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면 들어간 비용 포함하고, 양도 직접 비용, 자, 양도소득세, 과세및 신고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농지조정 부담금. 자,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 같은 것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으로서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 눈에 쭉 익혀둡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부당이익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고, 상속세, 증여세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증여세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자,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로서 매입세 공제받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대금 지급할 때, 자,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야,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동안 나눠내자. 대금 내가 매달 나눠서 대금을 지급할게. 이자는 15%. 이건 포함하는데, 자,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머릿속에 쭉 한번 정리하시고,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한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자금 상가계획 등의 이런 그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이 징수한 조정금은, 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게 아니라, 자, 공부상 면적으로만 그 늘어난 거, 그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 691페이지 13 장기 보유승제인데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역시 장기 보유승제도 역시 별표시를 3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뿐만 아니라 올해 차장, 장기 보유승제, 올해 개정도 있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놓고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